여보, 오늘도 수술 있어? 지혜가 넥타이를 매주며 물었습니다. 성민은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좀 복잡한 케이스라서 늦을 수도 있어. 미안해. 괜찮아요. 저녁은 따로 먹을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지혜는 언제나처럼 이해심 많은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성민을 배웅하며 고래 가볍게 뽀뽀까지 해주는 완벽한 아내였죠. 하지만 성민이 차를 몰고 나간 직후 지혜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남편의 차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또 거짓말이구나.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성민의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그가 말한 수술 일정과 실제 스케줄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민 선생님은 오늘 오후 일찍 퇴근하셨어요. 성민은 병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지혜는 성민과 결혼한 지 7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심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겠죠. 육아와 살림에 치여 하루하루를 버티기에도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성민의 행동에는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꼭 가져가는 것이었죠. 둘째,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운동이라고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하고 새 운동복까지 사서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 향수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평소 쓰지 않던 향수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도 꽤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혜와의 스킨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엔 자주 안아주고 뽀뽀해주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표현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설마, 지혜는 그 가능성을 떠올리기조차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역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술이 길어져서 미안해. 너무 피곤해. 샤워도 하지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든 성민을 바라보며 지혜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술을 했다면 소독약 냄새가 나야 하는데 성민에게서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와 여성의 향기였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용기를 내어 성민의 차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민이 병원으로 출근한 후, 지혜는 성민의 차 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수석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여성의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혜의 머리카락이 아닌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여성용 귀걸이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혜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러브 박스를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모텔 영수증, 여성용 속옷, 그리고 콘돔, 포장지까지. 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성민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중에 PT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병원 간호사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성민의 직속 후배 간호사 말이었죠. 지혜는 그 간호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뒤져본 결과 그녀는 25살의 미혼 여성이었고 최근 몇 달간 고급 레스토랑이나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을 만한 비싼 장소들이었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들의 배경에 성민의 그림자나 반사된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진지한 관계구나. 지혜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성민이 집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 아빠를 연기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 어때? 소영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성민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족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아빠, 정말 받아갈 수 있어? 5살 딸 소영이가 기뻐하며 뛰어왔습니다. 그런 딸을 안아주며 웃는 성민을 보면서 지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가 있지? 가족 여행 당일, 성민은 정말로 완벽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딸에게는 다정하고 아내에게는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은 어느모로 봐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은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을. 심지어 가족 사진을 찍는 도중에도 휴대폰이 울리면 즉시 확인하는 모습을. 지혜 역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행복한 아내인 척 말입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커피 드릴까요? 소영이 데리고 목욕시킬 테니까 쉬세요. 내일 일찍 나가야 하죠. 옷 미리 준비해 둘게요.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하면서 지혜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왜 모르는 척하고 있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드러내고 따져 묻는다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5살 딸을 혼자 키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지혜는 계속해서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성민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고 늦게 들어와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혜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야윈 얼굴과 다크서클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5살 소영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소영아. 엄마가 양파 썰다가 그래. 지혜는 딸에게조차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이 또다시 응급수술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응급수술이 없다는 것을. 성민이 그 간호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지혜는 그날 밤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어? 운명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나갔다가 우연히 성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식사하는 성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지혜가 SNS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 간호사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민은 지혜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간호사의 손을 잡으며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완전히 연인이잖아. 지혜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공공장소에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눈치챘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혜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에게조차 이 치욕스러운 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저녁 드셨어요? 병원 근처에서 간단히 먹었어. 성민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간단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2시간 동안 다정한 식사를 간단히라고? 하지만 입 밖으로는 네, 그러셨구나.
그럼 과일이라도 드릴까요? 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혜는 완전히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성민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런 이중생활을 했을까?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7년 동안 완전히 속아 살았네. 그럼 우리의 결혼 생활은 뭐였지? 딸은? 가족은? 며칠 후, 지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민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가 간호사에게 쓴 돈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보석, 고급 호텔 숙박비, 총액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가족 생활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말이죠. 우리가 애기 용품 살 돈도 아껴가며 살았는데 지혜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컸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성민이 병원 사정이 어려워서 보너스가 적다며 생활비를 줄였던 이유를, 딸의 학원비까지 아껴가며 절약 생활을 했던 진짜 이유를, 내가 바보였구나. 완전히 바보였어. 지혜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된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 차라리. 하지만 그때 딸 소영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었지? 소영이가 있는데.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이 모든 거짓말과 배신에 대해 성민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다음 날 성민이 또다시 오늘 늦을 것 같다고 연락해 왔을 때 지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응? 병원이지. 왜? 거짓말 그만해요. 당신 지금 김소희 간호사랑 함께 있죠?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증거는 다 있어요. 차 안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귀걸이도, 모텔 영수증도,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까지.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지혜야, 잠깐.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라고 하지 마세요. 백화점에서 두 분이 다정하게 식사하는 것도 직접 봤거든요. 그날 밤 성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 모습을 보자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년간 쌓아온 완벽한 남편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 줄 알아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7년간 쌓인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나를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부터야. 1년? 1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업무 관계였고. 그럼 지금은 뭐예요? 사랑해요? 성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죠. 당신이 그 여자에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몇 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딸 학원비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지혜는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성민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대답해요. 그 여자를 사랑해요? 성민은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그냥 솔직히 말해요. 더 이상 거짓말은 듣기 싫어요. 성민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해. 소희를 사랑해. 그 순간 지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니
충격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소영이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민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나도 이런 이중생활 더 이상 못하겠어. 소희에게도 미안하고 너에게도 미안하고.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웠으면서 당신이 먼저 이혼을 말한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소영이는, 우리 딸은 어떻게 하라고? 성민은 그때야 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는 당연히 내가 키우는 게. 당연이라고? 당신이 가정을 파괴해 놓고 강연이라고 말해요? 그때 방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 소영이가 잠에서 깨어나온 것입니다. 엄마, 아빠, 왜 큰 소리로 이야기해? 소영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와 성민은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소영아, 잠깐만. 아빠, 엄마가 이야기 중이야. 성민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이미 분위기를 느꼈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싸워. 소영이 무서워. 지혜는 딸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괜찮다. 성민도 딸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미 내린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절친한 친구 미영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성민이가 정말?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완전히 모범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7년 동안 완전히 속았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소영이 때문에라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 미영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일단 법적인 조치부터 생각해봐. 성민이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지혜에게는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딸의 미래와 자신의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민이 다시 집으로 와서 지혜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혜야,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으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에는 정말 업무 관계였어. 성민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나를 이해해줬어. 집에서는 항상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내 모습만 봤잖아. 그게 제 잘못이에요?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준 게 제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냥 소희와 함께 있으면 예전의 내가 되는 기분이었어. 젊고 자유롭고.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유롭다고? 가정이 당신에게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지혜야,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진짜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지. 언제부터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졌는지.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간호사 김소희를 만나보기로. 진실을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지혜는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25살의 어린 나이답게 생기 있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김소희 간호사님이시죠? 소희는 갑작스러운 호명에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성민 선생님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요. 성민이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선배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배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힘들어 한다고? 네, 집에서 이해받지 못한다고, 대화도 안 된다고, 외로우시다고 하셨어요. 지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남편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소희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선배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그래서 제가 먼저 마음을 전했어요. 지혜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성민이 유혹당한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성민이는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기혼자라서 가정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다고. 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민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돌아서 있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지혜는 성민에게 물었습니다. 소희를 만났어요. 성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희를 만났다고? 그 애가 모든 걸 말하더군요. 자기가 먼저 고백했다고. 당신을 설득했다고. 성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성민아, 솔직히 말해줘요. 정말 나보다 그 애를 더 사랑해요? 성민은 지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래. 언제부터 내가 싫어졌어요? 싫어진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 결혼 초기의 그 설렘이나 대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모두 사라졌잖아.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서 그걸 찾은 거예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날 밤 지혜는 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민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부부가 아닌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된 것이. 대화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만 제한되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치여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고 성민 역시 병원 일에 바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 모두 권태로운 일상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였을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함께 만든 추억들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 소영이를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민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할 생각이에요? 지혜야, 대답만 해주세요. 우리 딸 앞에서 창피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성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소영이한테는 아빠가 잘못했다고 사과할게. 하지만 내 선택은 바뀌지 않아. 지혜는 그제야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붙잡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소영이한테는 당신이 직접 설명하세요. 그리고 소영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꼬박꼬박 주세요. 그 외에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성민은 양심상 재산의 대부분을 지혜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간호사에게 쓴 돈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죠. 지혜야, 집은 너와 소영이가 그대로 살아. 그리고 내 적금도 모두 너에게 줄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소영이를 위해서 감사히 받을게요. 가장 어려운 것은 5살 소영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뭐야? 아빠? 아빠가 엄마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됐어. 아빠 때문이야. 소영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아빠가 나쁜 일 했어? 성민은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빠가 나쁜 일을 했어. 소영이한테 정말 미안해. 이혼이 성립된 후 지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남편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친구, 미영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봐. 7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하느라 너 자신은 잊고 살았잖아. 지혜는 오랫동안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좋아했던 사진을 다시 찍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영이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 그래. 소영아, 엄마가 소영이 잘 지켜줄게. 한편 성민은 간호사 소희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소희는 젊고 예뻤지만 가정을 꾸려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성민이 원했던 것은 새로운 로맨스였지. 또 다른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소희의 질문에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막상 지혜와 헤어지고 나니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딸 소영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가 아빠는 언제 집에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6개월 후 성민은 우연히 지혜와 소영이를 마주쳤습니다. 백화점에서였습니다. 아빠, 소영이가 성민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성민은 딸을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영아, 잘 지냈어? 응. 엄마랑 재미있게 지냈어. 아빠는? 성민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힘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지혜야,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잘 지내요. 성민 씨도 잘 지내시죠? 성민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성민은 소희에게 이상한 기분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희야, 나 오늘 지혜와 소영이를 봤어. 그래요? 어땠어요? 잘 지내고 있더라. 소영이도 많이 컸고. 소희는 성민의 표정에서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혹시 후회하세요? 후회라기보다는 복잡해. 오빠, 우리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성민은 소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데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점차 자신만의 삶을 찾아갔습니다. 사진 작가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고 싱글맘들을 위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웃는 것 같아.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소영이 덕분이야.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가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는 데서 온다는 것을. 성민은 여전히 소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예전 같은 열정은 식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신선함은 일상의 무게 앞에서
점차 빛을 잃어갔습니다. 2년 후, 성민은 우연히 지혜의 사진 전시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의 빛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시회장을 찾은 성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의 사진들은 단순한 일상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찾은 소소한 행복들이 작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던 지혜의 모습이구나. 성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도.